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호입니다. 사정상 녹화한 것으로 저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것도 이제 코로나에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 공유로 해보겠습니다. 예, 제목을 글로벌 리스크와 한국의 코로나19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래 공중보건위기 대비를 위한 과학과 연구 세션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세션 타이틀과 좀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주로 해왔던 연구들이 이제 환경인자들,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인류세라고, 앤트로포신이라고 요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밑에 계신 쿠르첸이란 분이 이제 원래 화학자인데요. 이제 오존 구멍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러셨었는데 노벨상도 받으셨죠. 최근에 돌아가셔서 이 단어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류세 앤트로포신을 정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학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용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구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때까지는 그 자연과학적인 요소, 뭐 중력의 관계나 천체들의 중력의 관계나 지구 안에서는 뭐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거에 의한 바람의 순환이라든지 무역풍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상태가, 특히 대기 관련해서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과학적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인간 상태보다는 휴먼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구의 상태를 잘 이해하려면 인간 활동이란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쓴 것처럼 전 지구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 얘기는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과학을 비롯해서 인문과학, 자연과학 모든 융합적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지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거기서 올해 초에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쪽에 그 가능성이죠. likelihood를 놓고 이쪽에 impact, 영향을 놓고 해서 가능성도 크고 임팩트 큰 게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한번 일어나면 영향도 엄청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를 5가지의 카테고리로 지금 나눠 놨습니다.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지오폴리티컬한 거, 소사이어티럴한 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컬한 거, 뭐 이렇게 5개로 나눠 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뭐 라이클리드가 크고 크면 임팩트 커지는 방향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긴 어렵지만 임팩트는 무지하게 큰 것도 있고,
두 개 다 큰 것에 climate action failure,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에 실패하는 거. 그다음에 infectious disease가 이제 올해 이게 이렇게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물론 이제 코로나 19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요 분면, 그러니까 가능성도 크고 임팩트 큰 거를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아까 요 두 개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녹색입니다. 녹색이 많죠. 그래서 그 생물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내추럴 리소스가 없어지는 거, 익스트림 웨더가 전통적으로는 수위에 많이 왔었는데 이 라이클리우드는 여전히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클리우드라는 건 현재 과학으로 이해하기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웨더는 현재 과학으로 굉장히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제일 큰 거고요. 그 세 개가 다 그 기후에 대한 것들이고, 근데 이제 임팩에 대해서는 지금 인펙셔스 디지즈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요거는 이 라이클리우드는 낮은 데 비해서 임팩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익스트림 웨더는 옛날에는 상당히 임팩도 큰 쪽에 있었는데 점점 내려가서 임팩이 이제 8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익스트림 웨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 정도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대비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오더라도 임팩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리스크를 아까 1등부터 지금 클라이밋 액션 페일리어, 그다음에 인펙셔스 디지즈 아까 본 거죠. 이렇게 놓고 이 밑에 그것들을 일으키는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색깔을 통해서 나타내고, 선이 굵을수록 코저리티가 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굵고 그다음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팩터들이 거의 모든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코절리티는 더 크고 작고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드라이버를 몇 개 없앤다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보시다시피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특히 사회과학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에 이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펙션 디지즈가 라이클리우드는 작지만 임팩은 크다는 건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황이고, 익스트림 웨더가 이렇게 이쪽엔 아닌 것은 그나마 많은 지적으로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임팩이 낮게 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라이클리보다 임팩이 굉장히 높다고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블리후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이거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높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빚인데 개인의 빚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회경제적인 것들이 실제 라이클리후드보다는 임팩이 큰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은 최근에 이게 옛날에 12년부터 최근에 올수록 환경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감염병이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메이저 리스크로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요 리포트는 사실 사회과학 하신 분한테, 자연과학 하신 분한테 물어본 건 전혀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 아시잖아요. 오히려 경제나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자들 중에. 근데 임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이런 그 지오폴리티컬한 것들이 많았다가 소사이어털한 게 많아지고, 뭐 인바이러먼털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뭐 거의 도미넌트한 그런 건 아닌데, 라이클리우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냐, 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하드한 그 에비던스는 아직까지는 좀 약한 상태인데, 그냥 보통 많이들 하시는 얘기로 이 환경 파괴에 의해서 야생동물들 서식지가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 동물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인간과의 접촉이 더 빈번해지고, 또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식용으로 자꾸 잡는다든지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의 그 트랜지션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히기 굉장히 좀 챌린징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더 일어나고 뮤테이션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후변화하는 중에 제일 유명한 기관이 이제 IPCC라는 게 있는데요. IPCC에서 클라이밋 체인지의 취약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되고 대상들이 민감한 게 있으면 잠재적 영향이 결정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적응 능력, 사회적인 개인적인 적응 능력으로 잠재적 영향이 변해서 최종 취약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코로나에 좀 응용을 해보면 이 노출 부분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그다음에 감염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이 부분은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많은 연구자들이 좀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 같은 것들이 이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상의 민감성으로 보자면 개인 환자의 특성이나 지역사회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기저질환, 연령 이런 거 잘 좀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회적 연대나 노령화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의료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병원이 많으냐가 아니죠. 병원이 많더라도 문턱이 높고 실제로 좀 소셜 SES가 낮은 분들이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민감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적응 능력은 이 코로나 19에 좀 대응하는 사회 국가의 대책과 그 사회의 거버넌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 우리가 이제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후변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을 한번 적용해 본 건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이런 툴을 가지고 시군구별로 뭐 취약성 지도도 그리고 폭염의 취약성 지도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아마 코로나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요. 효과적인 질병 감시,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 학교에서는 이 자료 구축, 정리, 공개, 활용,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미래 예측, 이런 거에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과학적 근거를 두고 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도 쌓이고 했으니까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역학
쪽에서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했을 적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에서는 이제 대기오염, 지금 어제 그제 미세먼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의료 이용이나 다른 질환과의 관계, 그다음에 폐기물, 이것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자세한 말씀은 좀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의 꼭지로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으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일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건강 피해와 경제적 피해, 특히 이제 교육의 감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증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연구단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있네요. 지금 이게 이제 그 CO2 배출인데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경제 활동이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들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5도, 2도씨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하는 것들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자연재해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건강재해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슬라이드 그림으로 이것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그 월드 리스크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